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프로토 총 4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 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승무패 성적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래도 다행인 점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유드렸던 프로토 경기들이 일단은 적중이 됐고요. 위에 있는 게 이제 토요일에 2.0배당이 적중이 됐고, 밑에 있는 4.0배당이 일요일에 적중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경기들로 구성을 했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2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맨시티는 특별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경기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었고, 리그 기준으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역시 약간의 로테이션을 주말 경기에서 가동을 했었고, 게헤 선수가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요. 음바페 선수는 출전 여부가 일단은 결장 의심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일단 팀 훈련에 복귀한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연승을 리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리그 기준으로 원정에서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배당적인 확률도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 사이드인가 라고 좀 고민을 했었지만, 제가 봤던 그런 경기력적인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이 경기는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원정에서의 이런 경기에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리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선제 실점을 했었고, 분명히 이 실점 위기였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역전을 하긴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맨체스터 시티보다는 파리 생제르맹이 더 나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 소극적으로 조금은 공격에 가담하기보다는 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골을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선 실점을 하더라도 원정에서 1점만 실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대 0으로 저도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선 이 결승전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맨체스터 시티가 좀 지키다가 한 골을 먹히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그 나머지 스코어를 좀 지키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맨체스터 시티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맨체스터 시티가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사실 정상적인 두 팀의 경기였다면 오버에 가까운 경기지만 말씀드렸던 1차전에서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무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시티의 패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일단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1무 1패로 레알이 근소하게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차전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했었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도 첼시와 레알 모두 주말 경기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첼시는 리디거가 일단은 출전이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코바시치는 좀 출전이 어려워 보여요. 리그 기준으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레알 같은 경우에는 맨디나 라모스, 카르발, 발베르데, 바스케스, 첼시보다는 좀 타격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경기는 일단 배당에서의 확률도 비슷하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때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0대0 또는 1대1이 나와서 좀 연장이 가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첼시는 그냥 실점만 안 하면 사실 이 경기를 잡아서 이제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 첼시가 티아고 실바를 비롯해서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디거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캉테가 지난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점과
레알에 이 라모스가 없는 부분 또한 이 공격에서 벤제마에게 의존하는 게 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벤제마 한 명으로만으로는 물론 비니시우스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는 사실 흔들어주는 거는 잘하지만 결정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벤제마에게 득점 찬스만 내주지 않는다면 첼시의 수비력으로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0대0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0대0으로 첼시가 결승에 진출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첼시의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맨시티 경기와 비슷하게 첼시가 굳이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죠. 오히려 첼시는 좀 지킨 다음에 베르너 선수를 활용한 그런 역습을 좀 나아갈 가능성이 크고, 말씀드렸다시피 첼시가 레알의 벤제마만 득점 찬스만 내주지 않으면 되는 부분과 첼시 역시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렇다 할 득점을 만들어내줄 선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비레츠가 주말 경기에서 좋은 부분을 보여줬고 베르너도 뭐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결정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정통 공격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로파 경기입니다. 3번 경기고요. 로마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는 6대2로 맨유가 대승을 했었죠. 상대 전적에서는 맨유가 1승을 하고 있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일단은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페드로 같은 경우에 원래 부상이었었고요. 지난 1차전에서 스피나졸라 그리고 베레투, 로페스 키퍼가 이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죠. 리그 기준으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주말 경기에서도 일단은 주전 선수들로 좀 나왔습니다. 왜냐면 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가능한 주전이 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삼프도리아 원정에 가서 이제 패배를 했었던 그런 AS 로마의 모습이었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기가 연기가 됐습니다. 아직 아까까지 확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뭐 경기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경기 일정이 나온다면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필 존스와 마샬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필 존스나 마샬은 맨유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크게 없어 보이지만, 로마 같은 경우에는 페드로는 원래 부상이었다 치더라도 이 측면에서의 스피나졸라나 중원에서의 베레투 그리고 주전 키퍼는 로페스 키퍼가 없는 부분은 분명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가 지난 경기 사실 전반전만 하더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경기가 아예 맨유 쪽 흐름으로 넘어갔었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로마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로마가 또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변을 가져가야 될까도 고민했지만 로마의 부상자가 너무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유가 좀 1점 차라도 좀 이기는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마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로마가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로마가 지난 경기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찬스들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이제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에서 교체로 이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는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저는 로마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역시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로마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1차전에서는 비아레알이 2대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상대 전적은 비아레알이 지난번에 이겼었기 때문에 1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배당차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아스날이 일단 로테이션 주말 경기에서 돌렸었고, 비아레알 역시 약간의 로테이션을 주말 경기에서 가동을 했었습니다. 아스날은 세바요스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요. 티어니와 라카제트가 결장 예정이고, 다비드 루이즈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결장 예정자 명단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카프에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었고 포이스가 이제 교체 아웃이 되면서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고요. 이보라와 트리게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경기력을 보면 비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 팀의 입장을 봤었을 때 원정에서의 비아레알과 홈에서의 아스날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비아레알이 에메리 감독이 유로파에서 세비야 시절도 그랬고 보통 잘했었던 부분은 홈에서 이기고 나서 원정에서 무승부를 하는 전략으로 좀 가면서 이제 우승도 하고 그랬었던 거였었는데 이번 유로파에서도 또 마찬가지 전략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아레알이 일단은 1차전에서 어쨌든 두 골을 넣으면서 물론 홈에서 1실점을 한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무승부만 하더라도 비아레알은 진출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무리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스날이 오바메양 선수가 복귀한 부분은 다행이지만 그래도 티어니가 없는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비아레알이 리그 경기와는 조금 다르게 유로파에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비아레알이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원정에서의 비아레알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엔 말씀드렸다시피 비아레알이 굳이 무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승부 전략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스날의 결정력 또 그렇게 좋은 팀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맨체스터 시티의 핸디캡 패배, 2번은 첼시의 언더, 3번은 ASL 로마의 오버, 4번은 아스날의 핸디캡 패,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만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첼시의 언더, 두 번째는 아스날의 핸디캡 패배, 세 번째는 AS 로마의 패배로 이렇게 4.5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에 대한 예측들을 조금 더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주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